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질량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러 갑니다. 이번에 기능사도 이제 여러분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질량값까지 기입을 해야 돼요. 질량 기입은 여러분 2D 답안 도면이랑 3D 답안 도면이 있으면 3D 답안 도면에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지에 이제 그램으로 기입을 하라, 킬로그램으로 기입을 하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면 되고, 단위를 그램으로 이제 기입하라고 하면 그램으로 기입하시면 되고, 킬로그램으로 기입하라고 하면 킬로그램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밀도 값은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전부 다 7.85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바뀌진 않고 그대로 7.8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밀도냐면 여러분 강철 정도, 그 정도 밀도라 보시면 돼요. 스틸이나 그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밀도가 뭐 어떤 개념이냐면, 밀도는 여러분 재질을 따라서 이제 밀도 값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제 화면 보이시죠? 이 키보드가 뭐냐면 풀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하우징 자체가 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거의 한 2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키보드예요. 한 손으로 들면 거의 아령하듯이 막 이렇게 들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키보드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키보드는 하우징은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이랑 이제 풀 알루미늄이랑 완벽하게 밀도가 다르겠죠. 무게도 다르고. 그래서 밀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저 이제 부품의 무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쉽게 말하면 질량이지. 만약에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무거든, 나무? 이게 딱딱 치면 이렇게 거의 목딱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볍습니다. 왜냐면 얘는 나무니까. 그래서 나무 밀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밀도 값은 재질을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얘가 나무 하우징인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풀 스틸에 대한 밀도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질량 값이 완전 다르잖아요. 무게가 완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란 거는 이렇게 재질을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거운 것들, 이렇게 무거운 이제 강철이나 이렇게 무거운 알루미늄 같은 것도 밀도 값이 높겠죠. 그 대신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는 밀도 값이 낮겠죠. 근데 그 밀도 값을 국가시험에서는 딱 그냥 7.85라고 정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뭐 이제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뭐 실무가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얘 같으면 이 본체 같은 경우라면 이제 주물 제품이죠. 그럼 그 주물 제품에 대한 밀도를 넣어야 되고, 이 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틸이잖아. 그러니까 스틸에 대한 이렇게 밀도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 개로 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저 이제 질량 값을 구하냐? 아주 쉽습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것도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그램으로 구하라,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벤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구창에 가보시면 여러분 문서 설정이라고 있어요. 문서 설정 눌러보시면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질량값 구하는 게 있죠. 이제 그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거면 그램으로 하면 되고, 킬로그램을 할 거면 킬로그램 하면 됩니다. 우선 그램으로 해볼게요. 그램으로 설정한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닫게 누릅니다. 그럼 이 본체가 있죠. 본체 이게 옆에 보시면 이제 모형 트리에 본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맨 끝에 iProperties라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물리적을 가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건 여러분 일반으로 한 다음에 꼽혔죠. 우선 1번으로 해볼게요. 1번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정확도는 매우 높음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질량 값이 나오죠. 그럼 무슨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건 이건데 질량 값을 이제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컨트롤 CV가 되죠. 여기서 한 다음에 곱하기 이제 밀도 값이 CMG에 주어졌다. 그럼 7.85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여기 보면 저 그대로 구해졌죠. 2376.45죠. 반올림에서. 그럼 이게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있죠. 2376.45g 2376.45g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입력값은 당연히 CAD에서 저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저렇게 질량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특히나 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도 다 그런데 택 가공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택 가공을 이제 스레드로 넣으신 분들은 이제 이 질량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거고, 진짜 저 스레드를 이제 모델링해서 파버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기 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하게만 나오는데 사람마다 이 밀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70 요까지만 나오고, 뒤에 값은 사람마다 이게 뭐 1.34 뭐 2.34 그렇게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선 기입만 이 정도는 거의 앞에 자리만 맞게 기입을 하시면 전혀 이제 1점이라도 감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으시면 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했던 방식은 저 계산기를 통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밀도 값이 그대로 1이기 때문에 기본 값에다가 곱하면 되지만 밀도 값을
근데 그냥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7.85 딱 맞는 게 있더라고.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선은 이제 강철입니다. 강철은 어떻게 되면 밀도값이 딱 7.85로 정해지죠. 이거를 여러분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8에 보면 이제 그대로 나오죠. 2376.4 반올림에서 45.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우리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치워버려. 그냥 바로 체질을 강철로 정해주시면 이걸 그대로 컨트롤 CV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토캐에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걸 반올림 했지만 반올림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했잖아.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 뭐 .44나 .45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앞자리 수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재질을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강철이 아니잖아. 주철 주조죠. 이거 뭐 주철 주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철 주조라고 있죠. 철 주조의 밀도값은 뭐 7.15인데 그러면 원래 이 질량 값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전부 다 재질을 부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밀도값을 그냥 한 개로 통일을 얼마로 했다? 7.85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시험 칠 때는 이제 강철을 쓰지만 실무가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재질을 골라주셔야지 정확한 질량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입하면 돼요. 킬로그램 어떻게 구하냐? 킬로그램은 문서 설정 가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다시 질량값을 킬로그램으로 구하고 바꾸고 적용 닫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물리적 가신 다음에 여기서 강철을 골라주세요. 정확도는 매우 높음. 이렇게 하면 나오죠. 킬로그램으로 구하면 이게 2.37이 되겠죠. 2.37 요까지만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떻게든 컨트롤 V 한 다음에 킬로그램 보면 이게 얼마 되냐면 뭐 2.37kg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기입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램으로 구하는 거랑 킬로그램으로 구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량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라면 또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제 옛날에 다 시험 칠 때라면 저는 인벤터를 솔직히 사용 안 하고 오토캐드를 했습니다. 저는 오토캐드가 옛날에 시험용으로는 더 편하더라고. 사람은 다르겠지만 전 손이 워낙 이제 캐드 할 때 빠르니까 오토캐드가 모델링도 더 편해. 근데 오토캐드가 하는 진짜 오토캐드를 잘하면 오토캐드가 국가시험용은 좀 더 편하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오토캐드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토캐드에서 질량을 어떻게 구하나? 오토캐드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로 질량 못 구해서 오토캐드로 시험을 못 치신다는 그런 학생분들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됩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오토캐드는 이제 명령어가 뭐냐면 우선 MESS 프로가 있습니다. MESSPRO 이걸 엔터 치시든가. 근데 나는 너무 귀찮다. 그러면 사용자와 가신 다음에 매번 쓰실 거면 여기서 질량 검색하면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명령을 치셔도 되고 둘 중에 편한 걸 하시면 되는데 보통 단축키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툴바로 꺼내쓰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버전이 여러분 주석 메뉴보다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메뉴에 맞춰서 쏙쏙쏙 뽑아가지고 저기다 쏙쏙쏙 넣으신 다음에 필요한 거만 쓰면 되거든. 주석 메뉴는 내가 안 쓰는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뭐 불필요해요. 명령어를 자 실행시킨 다음에 클릭합니다. 엔터를 쳐요. 그러면 뿅뿅뿅뿅 나오거든. 혹시나 이게 내가 지워버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F2번을 누르시면 윈도우 창이 뜹니다. 근데 이제 오토캐드라면 질량값이 미리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따다봐가지고 컨트롤 C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러분 복사기에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V 이건 윈도우 깔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다? 밀도값이 7.85다. 7.85는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얼마를 한다? 이게 밀리그램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1000으로 합니다. 1000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럼 나오죠. 2376. 반올림에서 45 그대로 인벤트라고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킬로그램 맞거나 여기서 나누기 얼마 1000 나오면 됩니다. 1000 나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3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서 구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어떻게 돼도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한 모든 질량 값은 어디다? 3D 답안 도면에만 기입하시면 돼요. 2D 답안 도면에는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지 유의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세요. 보통 2D 답안 도면에는 이제 보통 무슨 A형, B형 그런 거 기입하고 3D 답안 도면에 저렇게 질량 값을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제가 또 질량 구하는 방법을 오토캐드랑 인벤터 둘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 홈페이지 가입 버튼에서 많이 가입드렸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오픈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 다음 강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